아마 주 시청자층분들이 여성분들이긴 하시겠지만 남성분들도 제가 봤을 때 퍼센티지가 적진 않았던 것 같고, 피부과 중에서도 남성 전문 피부과도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자기 관리에 좀 더 진심이 되어가는 남성분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이건 저는 더 강화될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남성분들 성향을 조금씩 나눠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 정도는 해주면 좋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시청자이기도 하잖아요. 가끔씩 이 남자 인플루언서 분들이 뜨세요. 그러면서 또 남성분들한테 형님이 하나 알려준다 이러면서 딱 소개하는 그런 컨셉이 있더라고요. 오늘 좀 약간 제가 의사 이런 걸 집어 던지고 그냥 동네 옆집 형님 의사 같은 느낌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인플루언서 하원장이라 생각해 주시고요. 시작해보죠. 반말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분들이 지금 남자라고 생각할게요. 내가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피부과에 본인은 관심 없고 이런 걸 해야 될 니즈도 없고, 그러면서도 약간 남자들 중에서 연애는 하고 싶고 또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요새 형이 읽는 책 중에 아비투스라는 책이 있거든. 아비투스가 이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돈도 있고 자본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다양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외모 아비투스가 있어. 외모 아비투스라는 게 외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우라라든가 좀 꾸미고 다니는 부분이 그런 인간의 품격에도 분명히 결정 요소를 취한다는 거야. 가하면은 당연히 절대 안 되겠지. 근데 이런 부분에서 아예 놓고 산다, 그런 말 있잖아. 완전 파우후 쿵척쿵척, 진짜 관리 하나도 안 하고 좀 통통하고 여드름 많이 나고 털 북실북실하고 막 여기 점 있는데 거기 털 올라와 있고 이러면은 본인은 아무리 억울해도 아 나는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데 여자들이 나를 못 알아보준다 이런 말 하지만, 본인도 여자 만날 때 그런 부분을 분명히 판단할 거란 말이지. 그걸 이제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외모 아비투스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관념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한마디 해주자면, 자, 이런 짐승남들은 뭘 받아야 하냐. 사실 중요한 게 피부과가 아니야. 오라고 해도 너무 진입장벽이 이 친구들한테는 갑자기 먼 산으로 점프해라는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오지 말고 무신사 스탠다드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흰 티, 깔끔한 옷, 그 다음에 딱 이 본인 왁구 체형을 딱 봐. 내가 배가 나오고 막 가슴이 튀어나오고 이러면은 사실 피부과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한 몸과 마음부터 길러야 되거든. 헬스장을 먼저 끊고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은 이런 부분에 조금씩 선순환이 일어나. 형도 옛날에는 이런 거 하나도 몰랐다가 약간 운동 좀 해볼까 해서 조금 근육 길러지니까 나 좀 괜찮은데? 해서 조금 더 운동 열심히 하고 PT도 받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자존감이라는 게 어떤 선순환으로 굴러가고 외모 아비투스가 잘 생기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지금 피부과로 바로 점프해라는 게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고, 일단 본인의 외형을 먼저 자기 객관화를 한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이 옷핏 같은 거를 좀 따져서 옷부터 먼저 만들고 거기에 맞는 깔끔한 옷을 입고 엄마가 깎아주는 동네 미용실 이런 데 이제 그만 가고 조금 미용실 같은 데 검색해가지고 본인한테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는지 머리부터 그런 것도 보고, 혹시나 뭐 세안 제대로 안 하고 얼굴에 기름기가 드글드글한다 이러면은 그냥 폼 클렌징 아무거나 하나 쓰고 보습크림, 선크림 이런 것만 사서 그거부터 시작해도 사실 이건 아주 가성비 좋은 발전을 한다고 할 수 있지. 그래서 그 정도만 챙겨도 이 짐승남들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되고 나면은 거기서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긴 하는데 이제 그건 다음 이야기니까, 만약에 내가 영상을 그분들이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분들이 알고리즘이 안 뜰 것 같거든. 근데 그래도 혹시나 보는 짐승남이 나다 싶으면은 이 부분을 참고하면은 되게 삶의 질도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짐승남들은 지금 받을 게 없다.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좀 신경을 쓰고 나서 피부과 방문을 생각해보자. 그 다음은 이제 다음 단계 0단계에서 이제 1단계로 지나 있어. 형이 노답 왁구남들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사이트는 있어. 본인이 그래도 약간의 최소한의 아까 얘기한 것보다는 더 관리되어 있는 상태긴 하고, 이 외모 아비투스라는 게 나름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 아 형님 그러면 저 지금 뭐 봐야 될까요? 저도 제가 지금 좀 뭔가 하면 더 좋을 거라는 걸 아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3가지만 추천해준다. 첫 번째는 제모를 추천해주는 이유는 단순히 이게 털이 없어져서가 아니야. 제모를 하게 되면은 이 수염 자국 자체가 없어지게 되거든. 사실 털 자체도 물론 우리가 신경 쓰이는 포인트이긴 한데, 이런 거무죽죽한 수염 자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함을 방해한 요소고, 또 제모를 하게 되면은 우리 털 나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불필요한 모낭염이 사실 많이 생겨서 수염 자국 근처에 트러블 자국이 또 사람의 그런 깔끔함을 많이 망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모를 하면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하지 않더라도 딱 뭔가 하나만 한다면 제모를 꼽아. 보통 이건 한 번만에 안 되거든. 그래서 5회에서 10회 정도 본인이 나는 부위에 받아줘야 되는데, 노답 왁구남들의 첫 번째 피부과 입문 시술은 제모를 추천한다 라고 알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드름과 자국 케어. 우리가 살다 보면 트러블은 무조건 하나 둘씩은 나게 되고 그 하나 둘씩 나는 게 되게 신경 쓰이는 경우도 있고 신경이 크게 안 쓰이더라도 늘 하나씩 좀 달고 다니면 그게 알게 모르게 사람 인상에도 큰 영향을 주긴 하거든. 그래서 여드름이 나는 것 자체를 좀 억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여드름이 더 나진 않는데 여드름이 이미 자국이 올라와 있는 부분을 빠르게 빼준다거나 아니면 여드름은 다 끝났지만 이제 울퉁불퉁 파인 흉터가 좀 남았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좀 받아볼 수 있는데 일단은 형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당장 올라오는 여드름 같은 것 부분만 깔끔하게 잡아줘도 사실 좋은 거를 더 좋게 하는 거에 가성비보다 안 좋은 거를 원래로 돌려놓은 거에 가성비가 더 크거든. 그래서 내가 트러블이 좀 많다, 자국이 좀 많다는 친구들은 요거에 관련해서 시술이나 약 처방, 연고 등을 써보면 될 것 같고 여드름 같은 경우는 사실 레이저를 꼭 받지 않아도 단순한 간단한 약 처방 같은 경우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 트러블 자체가 얼굴에 있어서 내가 거울을 봤었을 때 평소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하는 친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술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이 추천한 거는 요철 제거. 요철 제거를 하면은 뭘 얘기하는지 좀 아마 헷갈릴 수도 있을 거야. 아까 남자들 처음에 형이 좀 웃기게 얘기한다고 뭐 이것저것 좀 우둘두둘한 거 많은 친구들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나가는 여성분들이나 옆에 친한 친구들이 말은 안 해도 저 새끼 저거 존나 더럽네 이러고 있을 수가 있거든. 딱 얼굴 봤었을 때 그런 게 뭐 한두 개 있는 건 상관없어. 근데 내가 봤을 때 피지 분비량이 좀 많고 얼굴에 막 점도 많고 울퉁불퉁한 요철 같은 것들이 좀 많다. 그 요철이 뭔지 너희가 지금 알 필요는 없어. 그걸 사실 병원에 왔었을 때 진단해보면 되게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확실한 거는 그런 걸 이제 깎아주는 CO2 레이저라는 걸로 좀 제거를 했었을 때 되게 쉽게 제거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 그리고 이거는 여러 번 받아야 될 필요도 없이 딱 한 번만 받으면 깔끔하게 제거가 되는 부분이라서 울퉁불퉁한 요철들이 얼굴에 많다 하면은 그런 부분만 한번 딱 제거해줘도 사람의 깔끔함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노답 왁구남들은 이 정도만 해줘도 평타는 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또 금액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무시할 수가 없잖아. 보통 남성분들은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되게 중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성비를 따진단 말이지. 제모! 요거는 진짜 엄청 싸! 근데 제모는 형님 병원에 받으러 오지 마라. 사실 제모할 시간이 지금 없어. 그냥 이거는 공장형 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조금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병원에서 받으면 훨씬 더 싸게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얼굴 전체 받는데 뭐 5만원? 내가 또 전체 말고 그냥 인중이나 턱 이런 데만 난다 하면 또 만원, 2만원 하는 데도 아마 있을 거거든. 그래서 제모는 절대로 비싼 게 아니다. 그리고 여드름 관련된 케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드름이 많이 나는데 레이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안 필요한 경우도 있어. 레이저가 필요하게 되면 금액대가 좀 올라가는 건 사실이긴 한데 사실 전체 중에서 한 50% 정도는 약만 잘 복용해도 어느 정도 잘 잡힐 수 있거든. 약 처방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받는 편이고 약국 가가지고 피지 억제제 한 달치 처방 받는다? 그럼 한 달치에 또 몇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친구들이 그냥 한 달에 술자리 한 번 하는 거 참으면은 내가 여드름을 잡을 수 있다 생각하면 아깝지 않은 투자라 생각하고 요철 제거 같은 경우도 한 부위당 뭐 5,000원에서 10,000원 또 어떤 박리담에 병원 가면 한 부위에 뭐 900원? 이러는데 그건 좀 잘 알아보고 야 돼. 한 부위에 900원이지만 한 개까지 900원이고 두 개부터는 5,000원입니다 고객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한 개당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는데 얼굴 전체로 따졌을 때 뭐 맥스 선이 있을 거야. 한 번 하고 끝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 노답 왁구남들을 위한 추천 3가지는 가성비를 형님이 알아서 추천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형이 현도남이라 적어놨는데 그냥 형이 적어놓은 용어이긴 하거든. 현대 도시 남자인데 짐승에서 인간으로 승격한 다음에 노답 왁구남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관리를 해주고 이 정도면 좀 깔끔하다. 뭐 여성분들이 봤었을 때도 충분히 평범해 보이거나 아니면 좀 깔끔해 보이거나 딱 적당한 그런 이제 멋진 남성들. 근데 조금만 더 투자하면은 중간 정도의 풀에서 조금 더 돋보이게 되는 그런 약간 외모 아비투스를 가질 수 있다고 형은 생각하거든. 여기에서도 또 지나치게 많은 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현도남들을 위한 가성비 시술 소개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슈링크와 인모드. 아마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야. 피부과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더라도 어떤 얼굴 라인 관리를 하거나 좀 처지는 부분을 잡아주거나 볼륨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리프팅 레이저를 받는다고 했었을 때 가장 인문격이면서도 또 가성비가 좋은 두 친구가 슈링크랑 인모드이긴 하거든.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면은 슈링크 같은 경우는 얼굴에 이렇게 에너지를 가했을 때 피부 표면에 콜라겐 수축을 일으켜서 약간 타이트닝을 시켜주고 갸름하게 해주면서 좀 붙여준다 이런 느낌으로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대해서 에너지를 가했을 때 지방을 흡입해서 지방 분해를 좀 해주고 볼륨을 좀 줄여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무조건 100% 그렇게 나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얼굴에 볼륨은 그렇게 많진 않고 적당히 보기 좋은데 조금만 더 갸름해지고 싶고 약간 트렌디한 인상을 갖고 싶다 하면은 슈링크를 좀 추천드린 편이고,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약간 살집이 있어, 아니면은 나는 평소에 살이 많이 찌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몇몇 부위에 어릴 때부터 타고나게 약간 볼륨이 있어. 대표적인 예로 이런 턱선 같은 부분, 그런 부분에 볼륨을 빼준다 하면 인모드를 추천하고, 뭐 두 가지를 같이 받아도 상관없어. 뭔가 처음 접근해본다, 얼굴 라인 관리를 한다 라는 측면에서는 슈링크와 인모드 두 가지를 먼저 추천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걸 빼놓을 수 없지, 보톡스. 이 노답 왁구남들도 사실 보톡스를 받을 거라면 형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약간의 통증을 동반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근데 노답 왁구남들한테 갑자기 주사 팍 갈겨버리면 놀라서 도망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미용 아비투스에 본인의 통증을 좀 참으면서 투자할 만한 의식이 생긴 친구들한테 좀 추천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보톡스라고 할 수가 있고, 남자들은 그래도 20대 중반까지는 사실 크게 상관없는데 이제 후반부터 좀 드러나서면은 이전에는 안 보이던 주름이 약간 표정 지을 때마다 조금씩 잡히는 걸 아마 느낄 거야. 그때부터가 딱 시작이 좋은 때라고 보면 되고, 형은 20대 후반부터 이마랑 미간 보톡스는 꾸준히 받아왔고 최근에는 좀 늙어가면서 그런 부위들이 좀 추가되고 있긴 한데, 보톡스도 이런 부위가 되게 다양하긴 하거든. 근데 내가 주름은 없지만 조금 갸름해지고 싶다 이렇게 앙 다물어 봤었을 때 여기가 볼록하면서도 이게 철밥통처럼 턱 라인이 좀 없는 친구들은 턱 보톡스 아주 가성비 좋은 시술이니까 강추하고, 한 20대 중후반쯤 돼서 주름이 조금씩 생겨난다 싶은 친구들은 이마 미간 조금 더 추가한다면 눈가 보톡스,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서 얼굴 전체적으로 약간 유분 관리를 하고 피부가 좀 좋아 보이는 효과를 얻고 싶다 하면 전체 스킨 보톡스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통증 레벨이 상위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추천드리진 않고, 이마 미간 보톡스 그리고 좀 갸름해지고 싶으면 턱 보톡스 정도면은 아주 훌륭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천해주는 게 골드 PTT. 골드 PTT는 아마 많이 들어본 친구는 없을 것 같아. 여드름으로 좀 고민 많이 하는 친구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는데, 여드름이 꼭 있었을 때만 골드 PTT가 좋은 거 아니거든? 일단 골드 PTT가 뭐냐? 우리가 골드 PTT 원리 자체는 이렇게 피부가 있으면은 이 골드 PTT를 까서 부어주면은 이런 용해위 위에 도포가 되고, 그걸 초음파로 흡수시켜주면은 이 피지선 안에 금입자들이 들어가서 쌓이는 거지. 금이라 생각하는데 골드. 그래서 금입자가 이 피지선에 침투하고 레이저를 땅 쏘아주게 되면은 그게 확 달궈 지면서 이 피지선을 조절을 해준단 말이지. 그러면은 모공 자체에 있는 피지선이 조금 억제가 되면서 조절이 돼. 그러면 이게 사실 심할 때는 여드름이 더 안 나게 도와주고, 사실 심하지 않은 일반적인 친구더라도 약간 번들번들 개기름 끼면은 조금 사람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 근데 뭔가 제대로 치료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정도의 이 골드 PTT를 받아준다 하면 딱 적당한 정도로 이 유분기가 잡히면서 번들거림이 좀 줄어들고 깔끔해 보이는 그런 인상. 그러면서 이 피지선이 억제가 되니까 모공도 좀 줄어들고 피부도 좋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노답 왁구남들처럼 여드름이 심해도 좋은 시술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내가 피지 분비량을 약간 조절하면서 모공도 좀 조절하면서 그런 유분기적인 측면에서 좀 좋아 보이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골드 PTT를 추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진 않았을 텐데 조금 숨어있는 꿀 시술 중에 하나 형이 오늘 추천해줬다. 우리 현도남 친구들도 가격적인 부분은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슈링크 인모드 이미 피부과에 쫙 깔렸다. 경쟁이 엄청 심화되면서 가격은 이미 많이 내려갔고, 이것도 형님 병원에서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 형님 병원은 요 가격이 좀 높은 편이거든. 근데 슈링크 300샷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조금 안 하고, 공장형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인모드 같은 경우도 뭐 이중턱 한 부위에 한 3, 4만원 정도 하나? 얼굴 전체 한 10만원 정도?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보통 3회 그거를 1년에 한 번 정도 가져가는 걸 추천을 하다 보니까 요 같은 경우도 뭐 술자리 좀 줄이고 하면은 충분히 가성비 있게 받을 만한 시술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톡스도 지금 가격 파괴 다 일어났다. 공장형 병원 같은 경우 하면은 뭐 한 부위에 9,900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요거는 뭐랄까 되게 쉽게 받을 수 있긴 한데, 사실 또 어느 정도 받다 보면은 좀 잘 놓아야 되는 그런 특수한 케이스의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아마 입문 같은 데는 공장형 병원 같은 데 가서 한번 먼저 받아보고 괜찮아 그럼 계속 받아도 돼. 근데 뭔가 부작용이 좀 무거워진다던가 너무 들어간다던가 하는 문제가 두세 번 받았는데 계속 반복돼서 일어난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원장님이 신경 써주시는 그런 병원을 가면 좋을 것 같고, 그 정도쯤 되면은 이제 형 병원을 찾아와도 되는 거지. 보톡스도 아무튼 박리담의 병원에서 받으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 골드 PTT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조금 있긴 해. 병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한 회 하는데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고 2주 간격으로 한 3회 정도 추천을 하거든. 그러면은 비싸다고 했었을 때 뭐 20만원 3회면 한 달에 60 정도인데, 모공이나 피지선이 억제되는 게 어느 정도 가는지 물론 개인 차는 있지만 보통 6개월 정도는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년 정도에 내가 피지 분비량 좀 조절하고 번들번들한 좀 잡는다 하면은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는 또 충분히 투자해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그루밍족. 이제 약간 평균 흔남? 현대도시 남자를 넘어서 나는 조금 깔롱지긴다, 나를 꾸민다, 나는 이제 무신사도 벗어나서 패션에도 다양한 브랜드도 알고 얼굴에 나름의 스킨케어도 많이 하고 피부과도 조금 관심이 많이 간다. 근데 이런 친구인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친구. 첫 번째로 추천해준 거는 이게 피부과 시술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눈썹 문신. 이 남자는 인상에서 이 T존이 생명이거든. 그래서 T존이라 하면은 바로 눈썹과 이 코를 뜻해. 그래서 코 같은 경우도 조금 세워주게 되면 어떤 적은 투자나 작은 변화 대비 많은 남성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고, 이 부분도 문신을 해서 약간만 조금 부각시켜주면 그런 남성성이 되게 살아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받으면 아주 가성비 좋게 인상의 변화를 줄 수가 있다. 문신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대가 어느 정도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 번 받고 리터치 한 번 받는데 그렇게 금액대가 비싸지 않은 게 1, 2년은 갔던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성비 좋게 외모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 두 번째로는 방금 이제 형이 얘기한 것 중에 T존 중에 코, 눈썹도 꾸몄으면 내가 코가 낮은데 눈썹 문신을 했다 이러면 분명히 본인이 먼저 아쉬움을 느낄 거야. 아, 이 코 조금만 높아졌으면. 그래서 코를 교정하는 방법 중에 코대가 낮다거나 콧볼이 너무 넓다거나 코끝이 너무 낮다거나 그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교정해 볼 수는 있는데, 사실 피부과에서는 수술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은 있어. 제한된 방법에서 좀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코필러 혹은 코실 리프팅. 코필러나 코실 리프팅 둘 다 이 낮은 대를 높여주는 데는 되게 적절하긴 하고, 필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넣으면은 뭐 아바타 코 된다 이런 무서운 괴담도 있긴 하지만 적당한 물성의 필러로 적절하게 잘라주면은 시술 끝나고 거울 봤었을 때 오 하는 마법을 볼 수 있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런 과정 안 거치고 그냥 바로 한 방에 간다 하면 성형외과 가는 게 제일 낫지. 대를 좀 높여준 거 말고 이런 콧볼 축소라던가 코끝 세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인이 아마 먼저 판단하기 좀 힘들 거야. 근데 그냥 코로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고 싶다, 대만 조금 높이고 싶은 경우에는 피부과로 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외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좀 종합적인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눈밑 지방 재배치. 이거는 왜 넣었냐? 형이 최근에 받았거든. 형은 한 20대 후반부터 이 밑부분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념이 아예 없었는데, 지인 원장님이 원장님 눈밑 지방 재배치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받고 왔는데 꽤 괜찮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가 거의 한 30살쯤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한 살 한 살 1년 1년 더 갈수록 조금씩 더 붉어지더라고. 더 튀어나오고, 어느 날은 딱 조명 밑에 봤는데 와, 개 늙었다, 큰일 났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생각이 지금 조금씩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얘긴데? 하는 친구들은 한번 고려해보다 좋을 것 같아. 이 눈밑 지방 재배치도 성형수술이긴 한데 피부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사실 받을 수 있는 수술 중에서는 가장 비침습적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게 없는 수술이긴 하거든. 금액대도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200만 원 정도 선이면은 괜찮게 받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런 고민을 몇 년씩은 해결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형은 지금 받고 대만족, 날아다니는 중. 뭐 누구나 받아야 된다 이런 건 당연 아니지만 조금씩 이게 튀어나온다, 그늘진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눈밑 지방 재배치의 케이스가 아닌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증상이 좀 있다 하는 친구들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루밍족 친구들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형이 3가지만 추천 안 한다고, 이 친구들은 5가지를 추천하는데, 네 번째로는 소프세라. 소프세라라 하면은 아마 이게 뭔고 싶은 친구가 있을 텐데, 이게 두 시술의 합친말이거든. 소프는 소프웨이브, 세라는 많이 들어봤을 울세라. 울세라는 들어봤고 저도 관심 있고 뭐 받아본 적도 있는데, 소프웨이브는 뭐예요? 울세라 하면 써마지 아닌가요? 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 이 써마지라는 건 사실 서양에서 먼저 개발된 장비고, 서양인의 얇은 피부를 타겟해서 개발된 시술이다 보니까 이런 진피층의 다리미처럼 다려준다는 게 피부 얇은 여성분들한테는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지만, 우리나라 남성분들이 받았을 때 뭐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비싼 거니까 좋아졌나 보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근데 이 소프웨이브 같은 경우는 써마지와 비슷하게 얕은 층으로 들어가지만 초음파층으로 좀 더 타이트닝을 잘 시켜주는 시술이다 보니까, 사실 여성분들한테도 소프웨이브 추천을 많이 드리지만 남자가 써마지를 받는다? 요거는 물론 케이스를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나는 먼저 추천하지 않고 차라리 소프웨이브를 얕은 층으로 타이팅을 해주고 깊은 층은 이제 울세라로 조금 리프팅을 해주는 걸 추천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나 그루밍족, 나 슈링크 안 받지, 나는 좀 더 좋은 거 받을 거야. 그런데 울세라 말고 또 뭐 좋은 거 없나? 했을 때 소프웨이브와 울세라를 얼굴 적절하게 나눠서 받아주면은 착붙
지속되는 효과를 느껴보면서도 내가 되게 턱선이나 전반적인 얼굴 분위기가 조금 세련돼지는 걸 아마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6개월이나 1년 중에서 한 번씩 해주면 되는데 두 가지 같이 받는 게 좀 저렴하진 않아. 최소 샷수로 하면은 한 200만 원 정도? 둘 다 넉넉히 받으면 뭐 300~400만 원 정도 할 수 있는데 누구나 다 받아라 이런 건 아니고 내가 그만큼 이런 외모 아비투스 이런 부분에 진심이고 조금 더 관심 있는데 그런 거에 투자할 여력이 되는 친구는 받아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제 리프팅만 하면은 그루밍족들은 서운하기 때문에 스킨 부스터를 하나 추가해줘야지. 스킨 부스터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피부에 좋은 것들을 넣어주는 시술인데 그런 좋은 것들을 뭐를 넣어주느냐가 우리가 1년 매년 좋은 재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그 셀레디엠과 리투, 요거는 이제 실제 사람 사체에서 진피층을 추출한 다음에 세포들을 없애고 거기에 있는 성분들을 면역반응을 없앤 다음에 분말화해서 다시 피부에 넣어주는 건데 이전에 있던 다른 제로나 스킨 부스터들은 그게 어떤 반응을 일으켜내서 피부 안에 좋은 구조물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한 단계 넘어가는 간접적인 스킨 부스터였다면 셀레디엠 리투오는 그냥 그 물질을 바로 다이렉트 꽂아주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좋다고. 그래서 요거는 형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요새 피부과 원장님들 다 얘기하는 부분이 스킨 부스터의 새로운 친구가 도래했다, 요거는 진짜 좋다, 요걸 1순위로 추천한다 하고 다 얘기들을 하시는 편이고 보통 한 번 받을 때 또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선으로 좀 나누는 편인데 한 번만 받아도 좋고 1개월 단격 3회 정도 받아도 되게 좋다. 그래서 요것도 저렴한 시술은 아니지만 조금 더 투자할 여력이 있는데 얼굴에 뭔가 좋은 걸 해서 덜 늙게 하고 좀 뽀송뽀송하게 하고 피부 톤을 좀 좋게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1순위로 추천하는 스킨 부스터. 이제 마지막으로 미용의 진심. 이 친구들은 이제 친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추구미보다는 조금 더 간 분들이긴 해. 나 같은 경우는 원래 갖고 있는 선 안에서 단점을 좀 보완하고 뭔가 마이너스적으로 돼가는 노화를 좀 예방하고 조금 더러운 부분을 정리하고 그러면 충분히 멋지다 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더 채우고 더 넣고 모양을 바꾸는 것도 시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 물론 내가 옳다 그분들이 옳다 이런 건 아니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100%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거를 많이 받는다 라는 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마 필러.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골격 구조가 많이 튀어나오고 경우에 따라서 그게 진짜 매트릭스의 모피우스처럼 엄청 많이 튀어나온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완화해줬을 때 인상 개선이 좋아질 수가 있다. 물론 막 진짜 돌고래처럼 할 필요는 전혀 없겠지. 남자들은 많지 않은 용량으로 이런 라인을 좀 자연스럽게 가려주고 그런 굴곡만 좀 완화시켜줘도 본인이 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마 필러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애교 필러. 이 눈 밑 부분에 살짝 이런 볼륨을 줬었을 때 사람이 되게 소프트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 사실 형은 이런 시술을 남자한테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강남에 있는 필러 전문 병원에서는 남자분들이 이 애교 필러를 받으러 되게 많이 온다고 하신다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 눈 밑이 지나치게 남성적이다, 조금 세 보인다, 근데 이런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융화시키고 싶다 했었을 때 애교 필러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눈매 교정 수술. 이거는 근데 뭐 누구한테나 다 추천하는 건 아니고 내가 눈이 조금 졸린 것처럼 보인다, 좀 작다, 아니면 옆으로 좀 시원하게 째져야 되는데 좀 옹졸하게 짧다 하는 경우에 뭐 여기 이미지상에서도 그렇고 가끔씩 우리 병원에 오는 남자 손님들이 뭐 눈매 교정 받고 좀 비포 애프터 달라진 케이스를 내가 직접 확인해도 이 정도 비포 애프터면은 충분히 잘 하셨다, 본인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라던가 아니면 굳이 컴플렉스가 없더라도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있어졌을 수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긴 했거든. 그래서 눈이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불만족스럽다, 좀 작다, 트여있지 않다 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한번 성형외과적으로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형이 오늘 열강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추구미가 다르다고 했지만 이 남자라는 게 기본적인 부분만 해도 사실 본전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 형이 아비투스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떤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데는 외적인 아비투스만 있는 게 아니야. 뭐 내가 능력이 얼마나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 배경이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말하거나 어떤 문화를 항유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이 외모라는 게 하나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모함으로 몰빵하거나 이런 미용의
운동에 너무 오히려 몰입하게 되면 오히려 그건 또 덜 멋있어 보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적당히 하는 게 나한테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부분을 오늘 형이 분류를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걸 듣고 아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피부과 시술 뭐 받을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 이렇게 추천해서 받아보면 아마 10중 8구는 만족할 것 같아. 가끔씩 이런 또 남자들을 위해서 마치 남자 인플루언서에 빙의해서 촬영한 영상 가끔씩 또 찾아올 테니까 오늘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또 달아주고. 이상